문제풀이 한번 해볼겠는데, 뭐 시간을 일단 충분하게 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풀 시간은 최대한 주겠지만 아주 충분하게 주진 않고 좀 촉박하게 줄게요. 그 촉박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이 문제 하면서 나는 이 문제 정말 지겹도록 많이 풀어봤다.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가 바로 보인다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한 번 정도는 이미 풀어봤던 문제들 또는 두세 번 풀어봤을 수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유튜브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문제들마다 그냥 다 검색하면 개별적으로 일단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따로 영상을 일단 찍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그 문제만 보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 문항 아이디만 치면 다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파트를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때는 파트 1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거 푼 것들이 좀 괜찮다, 충분히 할 만하다 싶으면 반드시 파트 2 문제를 반드시 풉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일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지난주에 종강됐습니다. 고3 수업이었고 종강됐기 때문에 아침에 오늘 좀 느긋하게 나왔어요. 느긋하게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라이언 킹을 보면서 느긋하게 나왔는데, 라이언 킹의 항상 디즈니 영화 보면은 되게 감동 있는 말들 항상 하잖아. 하쿠마 마타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그치?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는 하쿠마 마타타를 얘기하기 전에 이상하게 조그맣게 생긴 그 동물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후회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어쩔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하쿠마 마타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치? 이제는 마냥 그냥 편하게 보낼 수 없는 것 같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시험이 4주가 안 남았어요. 뭐? 이제 시험이 4주가 남지 않았다고. 25일. 그래. 25일?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는 걱정할 때야. 나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거든. 왜? 우리가 지난번에는 조합할 때 처참하게 깨졌지만 별로 걱정하진 않았다고. 너희들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거다. 그래, 정말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젠 잘하겠지라고 믿었지만, 믿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제를 다 못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수요일 날 계속 참석은 안 하셨는데 자료는 계속 받아갔어. 근데 나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았던 학생도 있어. 어쨌든 수요일 날 나는 과제에 대해서 이번 수요일 날 다 체크리스트 다 줄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안 한 과제가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1월까지는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1월까지 제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이 이제 한가해졌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이죠. 6일 뒤에는 또 오전 수업 하나가 또 종강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 날 오전이 이제 나는 프리해지는 거야. 일요일 날 오전 고3 종강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전도 나는 프리해요. 일요일 날 낮에도 우리 클리닉 있죠? 여러분들 안 오시지만 나는 프리합니다. 최소한 이 3일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셋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 최소한 셋 중 하나는 될 거라고 봐. 근데 일요일 오전이면 몇 시였어? 그냥 일요일 오전이에요. 아침 9시 뭐 그치. 새벽 6시. 그때부터 아무튼 이 수업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 빈다고. 일요일 날. 다 종강했기 때문에. 고3들 떠나보냈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도 종강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시간이 남는 거야. 이 남는 시간을 누구랑 보내야 돼?
원래는 가족이랑 보내야 정상인데 문제는 나는 하쿠마 마타타가 아니라고 걱정된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과제를 다음 주까지 다 채우지 못하면 나랑 이 시간대 중에 한 타임이랑 나랑 무조건 같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 수업보다는 이제 실전 테스트 위주로 가요. 근데 실전 테스트 점수가 안 나와 라고 한다면 나랑 같이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의 기준은 그냥 컷을 잡는 게 아니라 1학기 때보다야 1학기 때 어떤 봤던 결과치보다 더 향상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목표가 있을 거라고. 그 기본 목표를 넘지 못한다면 그냥 나랑 더 같이 문제 풀고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좀 더 갖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셋 중 하나의 타임은 나랑 약속 잡아서 반드시 오는 거로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예, 어제도 그냥 내가 좀 강요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좀 합시다. 우리는 하쿠마 마타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오늘 하는 거는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일단 오답입니다. 오답은 내가 한 60문제씩을 다 동일하게 줬거든요. 근데 그 오답은 그냥 가장 쉬운 문제들, 틀렸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만 60개 뽑아준 거고요. 뒤에는 아직 한 60개 정도의 오답이 더 남았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줄게요. 그래서 이제 오답을 소진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오답이 다 소진된 학생들은 풀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거야. 과제 중에서 좀 더 높은 레벨의 문제들. 그쵸? 풀다가 중간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더 풀어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문제 한번 진행할게요. 1번부터 할 건데, 그럼 지금 푸는 문제들 중에서 난 이거는 다시 오답에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따가 체크리스트에 적어서 그냥 문항번호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답 노트 줄 때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줄게요. 그래서 수업 때 봤을 때 이거는 다시 풀어야겠다 싶은 문제는 다 체크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해볼게요. A랑 A가 이 둘 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 근데 개수가 똑같은데 1대1 함수란 얘기는 이 전체가 합쳐지면 얘는 결국 1대1 대응인 거고,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면서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fx가 그 fx의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죠. 맞죠? 요게 1대1 대응인 거고 1대1 대응은 항상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니까 양변에 f 역함수를 합성해보자고. 그러면 결국 fx랑 그 인버스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는 fx랑 그 역함수가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fx랑 역함수 같은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갔으면 4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로 가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2는 2로 갈 수도 있어. 3이 3으로 갈 수도 있어. 5가 만약에 6으로 갔으면 6은 5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된 것은 두 쌍이 서로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자기 자신으로 간 거거든. 그러면 우린 그것을 기호로 두 쌍은 크로스가 되고 두 개는 자기 자신으로 간 것. 즉 이 케이스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실제 얘를 만족하는 상황은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함께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건 크로스 되면 안 돼요? 네? 크로스 되면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예시문을 만든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의 케이스가 전체 4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6개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겠지. 6개가. 두 번째는 6개 중에서 2개는 크로스가 되고
4개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것처럼 두 쌍이 크로스가 되고 2개는 자기 자신인 거. 마지막으로는 전부 다 크로스가 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맞지? 내가 맞지? 그치? 너 언제 왔니? 여행 갔다가. 오래 전에 그래, 필요가 다 쌓였을 때, 다 풀었을 텐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당연히 한 가지죠. 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몇 가지야? 6개 중에 2놈이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6시 2인 건 맞아요. 당연히 6시 2라고요. 문제는 이놈인데, 그리고 이놈인데, 자, 얘부터 할게. 요게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몇 개일까? 이거는요, 집합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거든요. 결국 6개를 2개, 2개, 2개로 분할시키겠다야. 우리 교과서 문제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6송의 꽃이 있는데 걔를 3개, 3개로 분할하는 방법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6개를 3개, 3개 분할하는 방법이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이었다고요. 왜요? 3개, 3개 분할할 때 분할된 3개, 3개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6개를 2개, 2개, 2개로 분할하겠다는 얘기는 6개를 2개, 2개, 2개로 분할하겠다는 얘기는 이 둘이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럼 이 경우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그 다음 뭐 한다는 얘기야? 3팩토리얼 분의 1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6개를 2개, 2개, 1개, 1개로 쪼개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야? 얘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요 둘이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거 아니냐? 곱하기 2팩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당연히 2개를 하나하나 쪼개는 것은 그냥 한 가지니까, 당연히 그냥 한 가지니까, 굳이, 그쵸? 당연히 한 가지니까, 그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더 셉니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76까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네, 300분의 1이 나와요.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하나 쪼개는 방법 몇 가지니? 그냥 한 가지죠. 그냥 한 가지라고요. 그런데 3개를 하나 쪼갰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먼저 하나 쪼개는 거니까 일단 이 그룹에 셋 중 하나를 뽑아서 놓는 거야. 3C1이죠. 그리고 그럼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2C1이죠. 그 다음에 1C1인데 이렇게 하면 6가지잖아. 근데 실제 한 가지라고. 왜 한 가지인 거야? 이 세 그룹을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 중에는 똑같은 게 6쌍이 있다고. 그것은 이 3개를 배열하는 경우수만큼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2개 쪼개버리면 내가 이 2개가 1, 2가 되는 거든 아니면 3, 4가 되는 거든 다 돌리면은 그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분할이에요. 교과서의 마지막에 나온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요 1번 문제를 함수가 fx랑 그 역함수가 같은 함수의 개수는 결국 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요 한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문제만.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분수함수의 기본 형태는 알고 있어. 그치? fx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걔가 분수함수인 거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꼴들이 나왔을 때
그놈도 분수함수일 수 있거든. 얘는 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어. 첫 번째, 일단 P가 1,인데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래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4가 되는 A, B의 그림을 그리시오가 문제였는데 얘를 가지고 일단 넓이를 직접 구해보자는 얘기지. 넓이를. 자, 그래서 점 Q의 좌표를 구하면 1,인데 길이가 A니까 1 플러스 A, 2가 되고요. 점 아래 좌표는 1, 그 다음에 2 플러스 B가 되잖아. 얘는 0,0이죠. 자,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야?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거 신발끈. 자, 우리 신발끈 공식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혹시 공식 까먹으신 분들은 이따가 다 물어봅니다. 쉬는 시간이라도. 그래서 첫 번째 신발끈에 의해서 2분의 1 절대값 0,0 1 플러스 A, 2 1, 2 플러스 B 0,0 해서 넓이를 구하면 크로스 반대로 크로스였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2분의 1. 어차피 0 곱하기 2는 빵이니까 남는 것은 이놈이죠. 두 개 곱하면 결국 2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AB에서 빼기 반대쪽 2 이거였고요. 2 날라가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AB가 되는데 그게 4래요. 자, 첫 번째 포인트죠. 뭐냐면 좌표 평면에 점들이 있다면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느리게 구하면 시간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넓이 빠르게 구할 수 있느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식이 나왔어. 근데 A, B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헷갈리면 얘를 X, 이거를 Y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근데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게 분수함수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분수함수라고. 분수함수처럼 보이니? 보여야 된다. 교과서라든가 또는 부교재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각각 있다고. 그 분수함수야. 왜 분수함수냐? A, B인데 그러니까 우린 B를 Y로 보자는 B를 Y로 보자. 그럼 B를 Y로 보고 얘를 B는으로 정리해봐요. 그러면 이 식을 B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A는 4-A가 되잖아. 그러니까 B는 4-A를 얘로 나눈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A분의 4-A니까 즉 A 플러스 1분의 8-2A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분수함수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분수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B의 그림을 그리는 얘기는 결국 이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얘기예요. 단 A는 양수죠. B도 양수죠. 그러니까 걔를 분수함수를 일사분면에다가만 그려보자 라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뭐 1번인 게 정답인 걸 알 수 있는데 뭐 정답 표시는 하지 마시고요. 직접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첫 번째 뭐라고요? 넓이 구할 수 있느냐? 넓이 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표현됐어. 그런데 A, B의 자취를 구하래. 당황하지 말고 B는으로 정리해버리면 이것은 분수함수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3번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 많이 풀어봤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물론
수식적으로 풀기 힘든 배열 문제는 수용도를 쓰자라고 했지만 수용도로 쓰기에는 너무나 힘든 문제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경우의 수는요.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와도 관련은 되어 있거든. 얘는 집합으로 생각해주면 좀 더 쉬운 문제야. 자, 집합에서는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A, B, C, D, E를 나열하는데 A랑 B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웃한다가 아니라 A 다음에 B가 오면 안 된대. 그러면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를 이 경우를 그냥 X라는 집합이라고 생각할게. B 다음에 C가 오는 경우를 Y라는 집합으로 생각할게. C 다음에 A가 오는 집합을 Z라는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뭐야? X가 되면 안 된다니까. X의 여집합이죠.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다? AND는 교집합이다. AND는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Y가 되면 안 되니까 Y의 여집합 그리고 Z의 여집합 즉 얘를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랑 같은 거라고. 이거는 드 모르가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랑 같아요? X랑 Y랑 Z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였고 그럼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됐다고요. 됐죠? 는 합집합 몇 개인 거야? 합집합은 전체 경우니까 그냥 5개를 배열하겠다. 5팩토리알이죠. 그래서 얘는 5팩토리알에서 그럼 뭘 뺀 거야? 이거 구하는 공식 뭐였죠? nx 더하기 ny 더하기 nz 마이너스 nx교 y y교 x z 그 다음에 z교 x 그 다음에 더하기 n x교 y교 z 이거였잖아. 자 x 몇 개야? x 원소란 얘기는 결국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이웃한다가 아니라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A, B를 하나로 보고 배열하는 삭팩이죠. 이거 삭팩이죠. X랑 Y의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A 다음엔 B가 오는데 B 다음엔 C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순서가 이렇게 된 경우니까 3팩이죠. 얘는 3팩. X, Y, Z의 전체 교집합은 A 다음엔 B가 오는데 B 다음엔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온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0가지죠. 그러면은 5팩에서 4팩, 4팩, 4팩 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팩, 3팩, 3팩을 더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즉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처럼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6인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4번. 자, 색칠하기 문제들. 색칠하기 문제에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나갈게요.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고 이 정도는 그냥 씹어먹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일단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자, 5가지 색을 칠하는데 문제는 색이 이렇게 뭔가 삥 돌려 칠하는 경우 문제는 색을 칠하는데 색을 돌려서 칠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주보는 두 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랑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랑 나를 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랑 나를 칠했을 때 남은 영역이 갈라지나요? 갈라지니? 뭔 말이야? 나랑 나를 칠해버리는 순간 남은 두 개 영역이 서로 이웃하지 않잖아. 그렇게 된다면 두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다시 어떤 경우에 색을 삥 돌려서 칠하는 문제에서 마주보는 두 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남은 영역이 갈라진다면 두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케이스를 잡으라고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먼저 가를 칠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두 색이 갈라지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나랑 나가 같은 경우, 나랑 나가 다른 경우로. 그럼 끝났네. 자, 가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였고요. 그러면 나랑 같은 경우는 4가지인데 둘이 다른 경우는 당연히 4 곱하기 3, 12가지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나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네요. 얘도 3가지네요. 3의 제곱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3개가 다 다른 색이니까 각각 2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얘랑 더하면 원하는 정답 4번 나오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설명 되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풀어봤을 거고요. 또는 문제를 지금 봤을 텐데 그 중에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이해가 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반드시 꼭 질문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좀 약간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33문제 풀려면 그리고 우리가 제 시간에 10시에 전에 퇴실하려면 좀 속도를 좀 내가 높일 수밖에 없어. 좀 그렇게 할게. 오늘은 자 5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형태가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지 또는 주기성에 대한 얘기인지 헷갈릴 수는 있어. 물론 대칭성과 주기성을 함수적 관점에서 내가 몇 번은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이해를 시킨다기보다는 빠르게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x값을 더하거나 빼는 거야. 그런데 일정한 걸 찾아보세요. 자, 얘는 두 개를 어떻게 한 값이 일정하니? x값 두 개를 어떻게 한 값이 일정해요? 더한 게 일정하니? 뺀 게 일정하니? 더한 게 일정하죠. 이 x랑 이거 더하면 빵이잖아요. 그럼 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합이 일정하면 대칭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대칭이냐? x는 2분의 합에 대해서 대칭이야. 합이 일정하면 더한 거의 절반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런데요, 얘는 이놈과 이놈을 어떻게 하는 게 일정해요? 두 개를 뺀 값이 일정하지 않아요? 차가 일정하죠? 여기서 x 더하기 2에서 x를 뺀 게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일정한 거잖아. 그럼 차가 일정하면 그냥 뭐냐면 주기가 차란 얘기야. 자, 이제 함수적 관점에서 대칭성과 주기성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더한 게 일정하면 2로 나눈 게 대칭이다. 뺀 게 일정하면 그놈이 주기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암기는 잘하잖아. 최소한 단기적 암기는 잘하잖아요. 그치? 하루에 영어 단어 막 300개씩 외우고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시험 때까지는 까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함수가 fx 더하기 3이 f-x 더하기 1과 같다. 뭔 말이야? 이놈과 이놈을 어떻게 한 값이 일정한데? 두 개를 더한 값이 일정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라는 얘기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x가 0부터 1까지는 분수함수다. 이 얘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x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y는 2가 점근선이고 x가 0일 때가 0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분수 함수였는데 x가 0부터 1까지만 그리면 x가 0일 때 0이네요. x에 1 집어넣어주면 1이네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만 이렇게 그린 건데 나에 의해서 합이 0이니까 x는 0에 대한 대칭, 즉 y축 대칭, y축 대칭시키고 다시 다에 의해서 주기가 2란 얘기는 이 구간 길이가 2니까 요 놈이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함수랑 6분의 1 절대값 x와 만나는 교점 개수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여기가 6이니까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0,0과 6,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니까 이 이유부터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가운데 하나, 이쪽도 5개, 5개 하게 총 11개의 교점 좌표가 있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풀다 보면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제 그냥 그램을 딱 생각해서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계속 헷갈리신 분들은 합이 일정한 거냐, 차가 일정한 거냐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형상적인 기억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세요. 단어 외우듯이. 요 상황 2가지. 암기. 적어놓으시고 암기합니다. 6번. 6번 문제 2가지 얘기할게요. 2가지. 첫 번째는 자, 요게 뭔 말이냐 이죠. 요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로 집합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얘가 뭔 말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알잖아. 자, 뭔 말이지? 그렇지. 교점 좌표가 교점의 개수가 2개란 얘기죠. 자, 이거는 교점 개수가 2개란 얘기야. 교점 개수가 2개다. 교점 개수가 2개다. 이 얘기인데, 그나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 수업하면요.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잘. 대답을 안 해요. 대신에 눈빛을 보내요. 되게 눈빛이 강렬해요. 눈빛이 살아있어.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눈빛을 강렬하게 날 쳐다봐. 집단에는 대답을 한 거야. 텔레파시를 집단에 보낸 거야. 나한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계속 눈빛을 막 보내. 딱 보고 있으면 쟤는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상한 애들 되게 많은데. 사이코들. 너희도 그때 그랬잖아. 그치? 이게 눈빛을 보내면 선생님이 알 줄 알았잖아. 어떻게 하냐고. 자, 교점. 너네도 그때 사이코였잖아. 자, 교점 개수가 2개란 얘기잖아요. 그쵸? 교점 개수가 2개. 사이코래. 근데 있잖아. 두 번째. 봐봐, 야.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함수 교점 개수에서 직선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직선은 정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어? 정점이 누구다? 2,0인 거다. 항상 2,0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자, 문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얘는 뭐죠? 얘는 잘 안 나오죠. 무리함수는 무리함수인데, 근호 아니 2차식인 무리함수는 누구니? 반원이라고요. 근호 아니 2차함수면 얘는 반원입니다. 잘 안 나와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다 틀릴걸요? 반원입니다. 왜 반원인 거야? 제곱을 해보면 y제곱은 2 빼기 x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잖아요. 그럼 원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근호값은 양수니까 원의 윗부분이잖아. 반원이라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근호안이 2차식인 저 반원. 반지름이 루트 2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루트 2, 반원. 이론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2,0. 여기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어떨 때다? 아, 이러면 교점계수 두 개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접하는 것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교점계수 두 개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요 기울기만 구하면 이 값과 이 값 사이가 되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이 기울기는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결국에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울기는 근원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 나올 거예요. 자, 6번까지 일단 풀이했고요. 어우, 잘났다. 자, 우리 7번부터 자, 11번 정도까지 역시 좀 빠르게 좀 풀어봅니다. 빠르게 풀어봅니다. 아, 쉽게 그니까. 실수를 아, 근데 지금 시면은 답이 없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색칠하기 문제들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색칠하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는 색을 뭐 5개 이하를 칠하는 거, 또 하나는 색을 5개를 모두 칠하는 거. 자, 두 개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라고 했어. 아까 풀었던 문제는 색을 5개 이하 쓰는 문제였고요. 얘는 뭐니? 색을 4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라는 문제야. 그치? 그건 다른 문제죠. 색을 모두 쓰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분명히 색을 모두 쓰는 문제는 영역에 따라서 어느 한 색은 여러 번 써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을 먼저 캐치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영역은 5개입니다. 그런데 4가지 색을 모두 써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느 한 색은 2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쓸 색을 선택하고 그러면 그놈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칠하면 된다. 이 전략을 세우면 전략대로만 식을 세우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색을 모두 쓰는 문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2번 쓸 색을 선택했어. 몇 가지야? 4가지겠죠? 4가지 색 중 하나니까 그러면 4가지. 그러면 내가 선택한 색이 노란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노란색을 칠합니다. 몇 가지일까요? 노란색은 2번 써야 돼. 근데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웃하지 않게끔 노란색을 2번 쓰는 경우는 BD가 되거나 B2가 되거나 C2가 되거나 3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 그게 3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칠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네. 여기는 정답이네요. 12 곱하기 6, 72가 정답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 주의하세요. 문제 풀 때 뭘 주의하냐면 애초에 전부 쓰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하를 쓰는 건지는 문제를 좀 천천히 보세요. 혹시 지금 이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 문제를 이해해서 틀린 분이 있다면 주의라고 꼭 써놓고, 그죠? 모두 쓰는 문제였어. 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래요. 자, 그림 먼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뭐야? 이렇게 있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X점근선 2, Y점근선 2, 그 다음에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5.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점근선이니까 이러한 함수 중에서 x가 3보다 클 때다라고 했으니까 x에 3을 집어넣었더니 y가 얼마 나오냐면 9 나오네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9인 거야. 그러면
결국 요 함수의 그래프는 x가 3보다 큰 경우만 얘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한다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시작점과 방향성과 절편이었는데 얘는 시작점이 뭐다? 3,A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3,A에서 시작해서 방향성은 x 앞이 마이너스니까 왼쪽, 근호 앞이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가는 건데 그럼 만약에 3,A가 여기라면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죠? 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가랑 나를 만족한대요. 치역은 2보다 커야 되면서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결국 3,A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니? 정확히 이 구멍뚫린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여기에 있어야지만 그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치역 y값은 2보다 큰 거다. 그러면서 이게 1대1 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3,A가 여기라는 얘기는 요 A 값이 9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A가 9인 거 알았으면 끝났습니다. F2는 X가 3보다 작은 유놈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F2는 10이다. 그러니까 FK가 4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Y가 4일 때는 뭐야? 분수함수일 때잖아요.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그런 X값을 구한 게 K의 값인 거야. 그렇게 해서 정답 구하시면 5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9번 문제 간단하죠? A가 8개가 있고 B가 4개가 있었는데 얘를 배열하는데 첫 번째는 B가 연속하면 안 된대. B가 이웃하면 안 된다니까 가에 의하면 누구를 먼저 배열하겠다야? A를 먼저 배열하겠다야?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 그럼 A를 먼저 배열할 건데 나에 의하면 처음에 B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무조건 A로 끝나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 의해서 케이스를 두 개로 잡을 거야. 뭐야? 제일 처음에 A로 시작하는 케이스랑 처음에 B로 시작하는 케이스로. 그런데 처음에 B로 시작하면 마지막엔 A로 끝나야죠. 이제 가에 의해서 B가 연속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먼저 배열하자? A를 먼저 배열하자. 그러면 A를 먼저 배열한다는 얘기는 이미 A 하나는 배열했으니까 A 7개를 여기다 더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역시 A 하나는 배열했으니까 여기다가 A 7개를 갖다 놓으면 되죠? 이제 빈 공간에 B를 넣을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B 4개를 넣어야 된다고.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의 빈 공간은 몇 개니? A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빈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럼 거기다가 B를 넣는 거 8C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8C4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제일 먼저 오고 마지막에 A란 얘기는 B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은 B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 중에 B를 3개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7C3.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2번 나옵니다. 자, B가 이웃하지 않는다였어. 그러니까 A를 먼저 배열하는 그리고 사이사이에 B를 넣는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던 거죠. 10번. 자, 10번 아직 읽으시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보면 집합의 3개의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순서쌍이었어요. 집합에서의 순서쌍은 항상 무엇이다? 항상 벤 다이어그램이다.
최소한 벤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이 직역도록 말했어. 그렇죠? 집합에서의 순서상은 벤 다이어그램이었는데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자, 뭐냐면 4개의 원수를 집어넣을 거야.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바깥 부분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교집합에는 A랑 B가 들어간대요. 네, 집어넣읍시다. 자,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A는 교집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집합에 나오는 공간은 2개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B가 갈 수 있는 것도 여기 아니면 여기 2가지죠. C가 갈 수 있는 것은 그럼 남은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 하나로 가야 돼. 5가지. D도 5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100이네요. 100가지 경우가 있다. 수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그것은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고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습관만 기르면 집합의 순서상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에 지불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문제들은 특히 지불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도의 시기면 너무 쉽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자, 지불 방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야?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7 마이너스 1이었죠. 지불 금액은 우리 지불 금액 어떻게 푼다라고 했냐면 구멍이 있느냐의 관점이었어요. 야, 10원짜리랑 50원짜리에는 구멍이 있다 없다? 구멍이 없는 거야. 구멍이 없다는 얘기가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이 둘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얘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도 무방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과 100원짜리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니 없니? 없다고요. 그치? 왜요? 얘를 바꾼 순간 10원짜리가 11개니까 10원짜리 11개랑 100원짜리는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것도 빈 공간이 없으니까 바꿔낼 수는 있어. 그런데 500원짜리와의 관계에서는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고. 왜? 다 바꿔버리면 이거 얼만데요? 410원이에요. 그러면 410원은 만들 수 있지만 420원, 430원 이런 건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하위 단계로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왜요? 420원, 430원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100원, 10원짜리로 바꾸는 순간 실제로는 지불할 수 없는 430원이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빈 공간이 없는 관계는 얘들밖에 없다야. 그러니까 얘를 전부 다 하위 단계로 고쳐버리면 10원짜리가 41개가 되는 거다. 500원짜리는 1개인 거다. 그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2 곱하기 42 마이너스 1이었다. 그게 B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시오가 문제죠. 3번이네요. 자, 우리 11번까지 풀었는데 혹시 잘 이해 안 되신 것도 있으면 뭐 질문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분 동안 쉬고 다시 또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25분에 다시 들어갈게요. 12번부터 가볼게요. 공부할 때 좀 만족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한계선을 좀 긋지 말고,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괜찮게 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해서 점수 조금 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진짜 4주도 안 남았어요. 조금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2년 정도만 더 공부하면 되거든요. 2년만? 그치? 우리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많이 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1도 끝났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동안 공부한 거거든요. 2년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미친 듯이 한번 해봅시다. 미친 듯이. 놀 때는 놀더라도 딱 3주, 4주 동안은 한번 균형 있게 좀 해보자고. 12번인데 그 12번 문제는 좀 약간 언어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틀리는 게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웃한다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세요. 틀리신 분들 중에서 해석 잘못해서 틀리신 분들은 이웃한다의 정의를 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개를 배열하는데 세 개를 뽑아서 배열했어. 근데 A랑 B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A랑 B가 이웃하려면 A랑 B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일단 뽑아낼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죠. A를 2개 뽑고 B를 하나 뽑을 수 있어. A 2개, B 하나가 될 수도 있고, A 하나를 뽑고 B를 2개 뽑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이웃하도록 배열해보자. A, B를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니? 한 가지죠. A, B, A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거는 A랑 B가 이웃했다라고 보진 않는 거라고. A랑 B랑 이웃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A 옆에는 항상 B가 있어야 되고 B 옆에는 항상 A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이웃했다. 이 상황에 A랑 B랑 이웃하는 거는 오직 한 개예요. A, B, A밖에 없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A, B, B일 때 이웃하는 거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A, B, C일 때는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그럼 얘는 이거를 하나로 보고 배열한 다음에 다시 걔들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해주면 얘는 몇 가지인 거니? 4가지인 거죠. 그래서 1, 1, 4의 합이니까 6가지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한영예고 기출문제였는데 전혀 문제 하자는 없어요. 그치? 이거 가지고 괜히 막 선생님 이거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한다의 말이 A 옆에 무조건 B가, B 옆에 무조건 A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다. 요거였어. 많이 들렸어요. 아니요, 너무 많이 질문해요.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냥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항상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안 됩니까? 라고. 당연히 안 된다고요. A, B는 당연히 안 된다고요. 질문할 거리가 아닌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13번입니다.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만들고 시작하는 거였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1대1 대응이면서 나랑 다를 봤더니 항상 가장 특별한 거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는 거였고, 그럼 누가 제일 특별한 거다? 누가 제일 특별하니? F1이 제일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F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아야 되죠. 항상 가장 특별한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는 거니까 F1 기준이면 첫 번째 F1이 1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F1이 2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F1이 3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F1이 4가 될 수도 있는데 F1이 사실 5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5가 되는 순간 2는 7로 가야 되는데 7은 없으니까. 그러면 기껏 해봤자 특별한 1을 기준으로 간다면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제 해보자. 1이 만약에 1로 갔어. 그러면 나에 의해서 그냥 1이 1로 갔다 그냥 오케이야. 그러면 다에 의하면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되는 1대1 대응 개수는 4팩토리얼인 거죠. 얘는 4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1이 만약에 2로 갔어. 그럼 1이 2로 갔으면 그러면 나에 의해서
2는 1로 가야 됩니다. 두 번 합성하면 1 돼야 되니까. 그럼 2는 1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다라는 조건의 모순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케이스를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1번 나왔을 겁니다. 자, 가장 특별한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항상 가장 특별한 그 한 놈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는 거였고, 경우수 문제는 선생님이 많이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거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했고, 왜냐? 언어적 문제고, 언어적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똑같지만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자 했어요. 우리는 14번 문제는 아까 풀어봤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어. 내가 이 그림을 그렸어. 뭐냐면 색칠하기랑 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A, B, C, D라고 생각하자. 자, 뭐냐면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D, D 곱하기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랑 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B랑 C가 다르다는 얘기죠. C랑 D가 다르고 D랑 A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되도록 주3이니까 1부터 6까지를 채우겠다는 얘기는 1부터 6까지의 6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하는데 이웃한 영역은 다르게 되도록 칠하시오랑 똑같은 문제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색칠하기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그 문제의 유사성을 계속 찾다 보면 나중에는 경우수를 잘하게 돼. 그러니까 경우수 파트가 약한 학생들은요,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많이 풀면 강해집니다. 여기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약하면 더 많이 푸세요. 더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얘기는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떤 거야? 삥 돌아서 색칠하는 문제는 마주보는 두 놈을 기준으로 봤더니 남은 영역이 서로 갈라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죠. 첫 번째 A랑 C랑 같은 경우랑 두 번째 A랑 C랑 다른 경우로, 즉 주3위를 던졌을 때 이놈과 이놈이 같은 숫자일 때랑 다른 숫자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요. 그러면 A랑 B랑 같은 숫자가 되는 6가지 경우, 주3위니까 A랑 C랑 다른 6 곱하기 5의 경우에 대해서 그럼 그때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5가지고 얘도 5가지네요. 5의 제곱이죠. 이때는 서로 다른 거니까 4가지 4의 제곱이네요. 두 개를 더한 거가 정답이다. 그러면 5번 나왔을 거야. 자, 색칠하기 문제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려면 이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꼭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풀거든요. 동일성을 찾는 거죠. 같은 문제야. 15번 문제에서 무리함수가 어떤 성분과 만나는 문제는 무리함수가 성분과 만날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작과 끝에 대한 범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몇몇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직선과 무리함수가 만날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자, 다음과 같이 합시다. 어차피 A랑 B는 자연수니까, 그럼 자연수니까 이 y절편이 될 수 있는 B는요, 1, 2, 3, 3개밖에 없어요. B가 자연수니까. 그치? B가 1이거나 B가 2이거나 B가 3이거나. 왜냐면 B가 4가 되면 만날 수 없거든. 3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자, 만나려면 어쨌든 그럼 그 함수가 시작점이 0,B니까 0,B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길 조건이 뭐야? 첫 번째는 x에 1을 대입했더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x에 3을 대입했더니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자연수 개수를 노가다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을 집어넣었더니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뭐야? a 더하기 b죠? 그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 x에 3을 대입했더니 a 루트 3 더하기 b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냥 b를 기준으로 간다면 b가 1인 경우, b가 2인 경우, b가 3인 경우를 집어넣자고요. 그럼 b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a 더하기 b가 4 이하인 거고, 아이고 b 1 넣었으니까 a 더하기 1은 4 이하면서 a 루트 3 더하기 1은 3 이상이 되는 자연수 a가 누구냐? 찾으면 되잖아요. a가 1이면 안 되죠? 루트 3은 1점 땡땡땡이니까 a가 2가 되면 만족하잖아. a가 3이어도 만족하잖아. 그럼 이때는 두 개밖에 없다고. a가 2랑 3.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a 값들을 대입해서 만족하는 걸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었어. 해보면 5개, 2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만나는 무리함수는 뭐다? 시작과 끝. 함수를 그리고 나서 시작과 끝에 대한 두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면 된다. 간단하죠? 16번 별건 아닌데 중요하니까 집어넣었어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죠. 그렇죠?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이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fx래요. 그러니까 fx는 당연히 2 곱하기 루트 x축 a만큼이니까 x-a 더하기 3이다. 근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fx랑 역함수가 접한대요. 뭔 말이죠? fx랑 그 역함수가 접한다를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fx랑 x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그 무리함수가 fx의 역함수랑 접한다는 얘기는 y는 x랑 접해야지만 당연히 그 역함수랑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fx가 이꼴 x랑 접한다죠.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은 0이다로 푸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냐면 무리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놈과 x가 똑같다라고 놓고 제곱을 하는 순간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림만 그리면 그 중에 현실적인 a가 두 개 중에 누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을 살짝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 만약에 a 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래서 그냥 이거 이꼴 x라고 놓고 풀면 끝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2 루트 x-a 더하기 3 이꼴 x다. 그래서 넘기고 제곱해주면 4 곱하기 x-a는 제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다. 다시 넘겨서 판별식이 빵이 되는 a를 구하면 그놈이 정답이라고요. 간단하죠? 저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주면 정답 3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7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1번까지 5개, 21번까지 갈게요. 자, 한번 이제 아까보다 시간이 빨라진 것 같은. 자, 5문제 한번 해볼게요. 5문제 해볼게요. 우리 제 시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9시
네, 어제는 9시 40분에 끝내줄게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끝냈는데 네, 9시 30분까지 끝내줄게요. 원래 우리가 30분까지니까 그때까지 일단 끝내고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아줄게요. 그때는 퇴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문제 풀어볼 건데 17번은 별로 어렵진 않는데 근데 좀 이렇게 좀 혼동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서 그냥 좀 해봤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우리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이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걔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중에는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도 있고 그게 5C0이죠. 원소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 5C1. 그럼 거기부터 5C5까지를 싹 다 더하면 즉 3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중에서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다? 5C2가 되는 거다.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5C2 즉 얼마? 10이죠. 그러면 그 10개가 있어. 근데 그 10개는 전부 다 다른 집합이라고. 그럼 그 다 다른 10개 중에서 선택한 2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뭐야?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뭐니? 그게 또 10C2인 거죠. 그래서 45개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조합을 2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한다고. 별로 헷갈릴 건 없는데 별거 없잖아. 그치? 말 그대로 그냥 10개 중에서 선택한 2개가 서로 다른 경우니까 10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 조합의 정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겠다. ncr.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 10c2가 그냥 정답인 거라고. 별거 없었는데 좀 약간 말이 좀 헷갈리죠. 18번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인데 최소값이래요. 그럼 분수함수에서의 최소값은 거의 대부분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은 산술기하평균과 관련되어 있다 였어.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랑 아마도 연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아마도 산술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해보면 점 P는요. 이 곡선 위에 점이니까 그냥 점 P를 A, 2A-1분의 8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점 Q의 좌표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A, A고요. 따라서 이 길이는 Y값에서 Y값을 빼는 거니까 그럼 그 길이는 그냥 2A-1분의 8 더하기 A가 되죠. 그럼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산술기하잖아. 일단 분수함수꼴 산술기하가 되려면 항상 이놈이 상수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분수함수가 얘가 상수가 아닌 꼴, 뭐 이런 꼴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걔를 x-a분의 p 더하기 q의 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 형태가 되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사항은 2가지였잖아. 뭐였어? 이 놈이 되도록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놈이 되도록 얘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바꾸라고요. 만약에 분모를 바꿔준다면 그러면 분모를 바꿔준다면 얘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A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분모 분자를 둘 다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걔는 A-2분의 1분의 4 더하기 A 그 다음에 상기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요 놈은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2개 곱하면 4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9가 최소값이네요.
물론 선생님 얘를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꿔주면 그럼 걔는 2a-1분의 8 그 다음에 얘를 2a 빼기 1로 바꿨다는 얘기는 실제로 a니까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생겼으니까 다시 2분의 1 더하면 되고요. 그럼 똑같이 이거 산술기하 써주면 얘는 2루트 2개 곱하면 4 더하기 2분의 1 결과는 똑같습니다. 상기는 다 할 줄 아니까 그치? 우리 둘 중 아무튼 하나 변형해서 산술기하 만들어서 푸는 거 알고 있죠. 자, 별거 없었어. 네. 분수함수의 최소값 일단 산술기하겠지 뭐 에서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산술기하로 간다 이거죠. 19번 되게 쉬운 문제야. 그냥 딱 보자마자 정답은 마이너스 3인 거는 바로 파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에 동일한 표현은 알아두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얘랑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fx가 분수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다. 이 말은 y는 x의 대칭인 분수함수는 뭔 말이니? fx랑 그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가 같으면 y는 x의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fx가 f 역함수랑 똑같다랑도 같은 표현이죠. 또는 이 얘기는 양변에 f를 합성해버리면 fx는 x랑 같다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풀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의 대칭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의 대칭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로 해석하면 돼. 즉 대칭점 마이너스 3,k잖아요. 그럼 마3,k가 y는 x 위에 있다. k는 마3인 거네. 풀이시면 간단한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합성해서 풀어도 괜찮아. 두 번 합성해서 x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그냥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구나. fx랑 그 역함수 같다라는 말이 있을 때 물론 역함수는 구해도 괜찮아. 하지만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푼다면 조금 더 쉽게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동일한 표현이고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 부교재에 두 개가 둘 다 있던 것 같은데 그치? 다 같은 문제였어. 우리가 분수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점근선, 또 하나는 절편. 무리함수를 그릴 때 세 가지였죠. 시작점, 방향성, 절편. 그런데 그 중에 절편은 반드시 사분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분면랑 관련된 노음은 뭐다? 절편과 관련된 문제다 였습니다. 그럼 얘가 사사분면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절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 그림을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절편은 뭐야? 0,k 빼기 10이죠. 절편이 0,k 빼기 10인데 얘가 사사분면을 지나려면 0,k 빼기 10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여기가 사사분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분면을 지나래요. k,10이 여기 있으면. 그런데 k,10이 여기 있으면 딱 원점을 지나는 거는 사사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죠. k 빼기 10이 여기 있어도 사사분면을 안 지나죠. k 빼기 10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사사분면 안 지나죠.
그러니까 사사분면을 지나려면 k 빼기 10이 0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k 빼기 10이 즉 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9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의할 점. 자, 사법면 문제에서 치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살짝, 함수를 살짝 꼬아내면 정말 치사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 다 틀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뭐냐면, 자, 이 문제 잘 봐봐요. 다시 지금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니? 20번 문제는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런데 19번에 뭐라고 돼 있어? 유리함수라고 돼 있죠. 유리함수랑 함수는 다른 거거든요. 유리함수야. 얘는 유리함수래요. 그래, 유리함수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거 유리함수니? 유리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떨 때? K가 13이면 K가 13, 그치? K가 13이면 분모 분자가 약분되잖아. 분자가 분모의 실수배가 될 수도 있잖아. K가 13일 때. 그러면 K가 13이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생겼는데요? K가 13이면 Y는 3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Y는 3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사서보면 안 지나죠? 그러니까 얘는 치사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몇몇 문제는 사문면 문제인데 유리함수가 아닌 상황에 그놈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문면을 지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뭐도 따져봐야 돼? K가 13일 때도 생각해야 된다. 어떨 때 상수함수가 되는 그 상황도 꼭 생각은 하세요. 거의 이렇게는 안 나와. 근데 가끔씩은 나와. 근데 내신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주의합니다. K가 13일 때, 뭐일 때? 상수함수가 되는 그 상황도 반드시 고려하라고요. 시험 볼 때는. 사문면 문제는 상수함수가 되는 그 상황. 왜? 유리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유리함수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상황이 실제 사문면을 만족하는지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그냥 정답은 같은 9개인 거야. 21번. 자,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천천히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했고요.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C랑 D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직선 AB랑 CD의 기울기가 M1, M2인데 M1 곱하기 M2를 구하래. 자, 일단은 그냥 상황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냐면 fx라는 역함수가 있대요. 당연히 이 둘은 역함수죠. 그러면 fx랑 만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직선과 역함수가 원과 만나는 두 직선,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두 직선은 무슨 관계일까? 얘도 역함수죠. 원과 두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이은 두 직선도 서로 역함수라고. 그러면 두 직선이 역함수야. 역함수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할 때 얼마니? 당연히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굳이 기울기를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인 거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2,2를 지나네.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는 원점을 시작점을 하고 2,2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 함수고,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거니까, 그러면 그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점 A, B인 거야. 역함수 얘가 C, D인 거라고. 그러면 걔를 이은 두 직선은 A, B를 이은 직선 이놈과 C, D를 이은 직선 이놈은 서로 역함수라고요. 맞죠? 역함수라고요. 그런데 직선이 역함수면 즉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그 역함수는 xy를 바꾼 거니까 그럼 얘는 x는 ay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y는으로 고치면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울기를 곱하면 실제 1인 건 맞잖아. 실제 1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제 어떤 애들은 막 점을 막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 점 구해서 직선식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걔는 망하는 거야. 그치? 그 문제는 아닌 거야. 그냥 역함수의 관계야. 당연히 fx랑 그 역함수가 있으면 걔랑 다른 도형이 만나는 근데 그 다른 도형이 y는 x의 대칭인 도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이 아니라 그게 원 대신에 유리함수랑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그 유리함수가 똑같이 y는 x의 대칭인 유리함수라면 당연히 만나는 그 두 점을 이은 그 직선도 역함수라고. 그럼 역함수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항상 1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 흐름을 타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 문제 풀 때 진짜 이상하게 풀지는 마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이상하게 풀지는 안 돼요. 자, 우리 15분, 15분 긴데. 자, 15분 쉬었다가, 역시 딱 10문제만 더 할 거야. 뒤에 거 비슷한 유형 두 개를 뺄게요. 그러면 10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이제 과제가, 아까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과제 정리. 그 과제가 이겁니다. 일단 오답 노트 준 거 60문제. 그 오답 노트랑 그다음에 60문제요? 60문제. 60문제가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 아니신 분은 뭐 수업 때 더 늦게 합류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60문제가 아니면 과제를 덜해서 오답이 60개가 안 쌓이신 분이야. 네, 그러신 분들은 빨리 과제를 내세요. 과제 만기, 안 낸 거에 대한 만기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 과제 아무튼 60문제 요거랑 플러스 우리 지금 파트 1을 하고 있는데 파트 1에 대해서 충분히 난 자료도 잘 푼다 라고 하시는 분들 파트 2 문제 꼭 풀어보세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개 나눈 거고 파트 1은 내가 수업용으로 낸 거고 파트 2는 과제용으로 낸 건데 네, 그 필요하신 분들은 파트 2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들은 어쨌든 개별적으로 유튜브로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보든가 아니면 직접 질문하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일단 이번 다음 주까지의 과제입니다. 오답 노트랑 파트 2 이렇게 푸는 게 과제고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고 있어. 이제 좀 미친듯이 좀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는 문제들은 아무튼 다 눈에 익은 문제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가장 기출된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문제 중에서 너무 쉬운 문제는 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약 30개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수업 때라든가 또는 과제를 하면서 만약에 겹쳤던 문제들인 건 사실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30문제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께 안 된 느낌의 문제가 있으면 오늘 다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다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자. 22번.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는 문제죠. 자,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절대값이 없는 꼴로 고치면 되는데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는 거이기 때문에
fx라는 표현은 좋진 않아. 얘를 y는 5로 고쳐서 일단 써주는 게 좋을 텐데 원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x가 1과 x가 4를 기준으로 3개로 쪼개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친절하게 문제에서 x는 1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네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을 때랑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두 개로 쪼개버리면 x가 1과 4 사이 값이면은 얘는 절대값은 양수지만 얘는 절대값이 음수니까 우리 그 식은 이놈은 그냥 2x-2지만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x 더하기 2가 되네요. x가 4 이상이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도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그럼 그때는 3x-6이 되네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자, 이거 역함수 뭐야? x, y 바꿔주면 되죠. 그럼 x, y 바꿔주면 그냥 x는 y 더하기 2고 그러니까 y는 x-2인 거야. 이건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수하기 쉬운 게 이거였잖아. 여기는 뭐를 쓰는 거라고요? 역함수는 x, y가 바뀌는 거니까 x가 1과 4 사이 값이면 x가 1일 때가 1을 집어넣어주면 그때 y는 3이 되죠. x에 4를 여기서 집어넣어주면 6이 되죠. 그럼 y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y를 x로 바꾼 값 그러니까 3x 6 이걸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만 실수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것만 실수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원래 함수의 y 값을 구해서 y를 x로 바꾼 걸 여기다 써야 된다. 그럼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러면은 완성해주면 얘는 3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맞아요? 이게 정답인 거죠? 23번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곡선을 포함한 무리함수 넓이는 무엇이었다? 오려 붙이기였다. 기억나죠? 곡선을 포함한 무리함수의 넓이는 오려 붙이기였어.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fx의 시작점은 마사, 마삼 여기 시작이었고 x가 4를 집어넣어주면 루트 8 빼기 3은 음수네요. 요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4,4 얘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란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함수와 x는 마사랑 x는 4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니까 뭐라고요? 오려 붙이기라고요. 그러면 그냥 적절히 잘라서 적절히 갖다 붙이면 돼. 적절히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러한 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 그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러면은 8, 6에 48이다. 무리함수의 곡선을 포함한 무리함수의 넓이는 오려서 갖다 붙이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었죠. 25번, 24번 건너뛰고 2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가 다르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5개를 나누는 A, B, C, D라고 했고요. 빨강색 3개, 파란색 6개인데 가에 의하면 각 바구니에는 공을 1개 이상 3개 이하다. 즉 여기는 공이 1개에서 3개까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였고 빨강색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대요. 우린 그래서 빨강색을 먼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빨강색을 넣는 방법 몇 가지니? 5개 중에서 3 바구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5C3이죠. 그래서 5C3 빨강색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모든 바구니에는 한 개 이상을 넣겠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는 자동적으로 파란색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씩은. 그러면 남은 파란색 4개를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배열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파란색 4개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3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이 파란색 4개가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랑 파란색 4개가 한 개, 2개로 들어가는 경우랑 파란색 4개가 2개로 들어가는 경우. 왜냐면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개는 그냥 5개 중에서 얘를 넣을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OC4죠. 2개도 5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OC2가 되겠지. 그러면 한 개, 2개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럼 얘는 OC2 곱하기 3C1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죠? OC2라는 건 뭐야? 5개 중에 한 개를 집어넣을 2개를 선택한 거고 그럼 남은 3 바구니 중에서 2개짜리를 넣을 바구니를 선택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OC3 곱하기 3C1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의 OC3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일단 바구니 3개를 선택한 거고 그럼 3C는 선택한 3개 중에 한 바구니에는 2개를 넣어야 되니까 걔를 선택한 거죠. 뭐가 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수 문제를 풀 때는 정답만 맞추면 된다고요. 너무 풀이식에 의존하지는 말자. 나의 생각과 그 풀이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있잖아.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증명 문제들. 교과서에 있는 그 NPR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았잖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 수 있으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물론 이제 수요일날은 마지막 인증 테스트 있습니다. 부교재.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체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학습, 그냥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좀 약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특정 주제 중 하나는 그거예요. 증명. 조합, 순열 증명 있죠? 증명을 실생활 파트를 이용하는 것 또는 박스 문제로 증명하는 것 그런 증명 문제를 좀 건드려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몇 좀 약한 파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갈 건데 일단 한영외고 기출 먼저 갈게요. 최근 기출 통으로 일단 푸는 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그냥 아예 그냥 유형에 맞춘 문제들 그래서 해서 계속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진행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 등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수를 문자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실력이 이제 까발려집니다.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26번 항상 우리는 교점에 대한 문제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저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1 x 0 대입했더니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가 있었는데 y는 mx 플러스 n 어떤 직선인지 몰라. 정점도 없어. 근데 그 직선이 기울기 m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문제였으니까 그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n이 뭔데요? y절편이죠. 그러니까 y절편을
찍어보면서 구해보면 되죠. 자, n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항상 걔는 분수함수랑 만나나요? 안 만날 수도 있잖아. n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n이 여기 있어도 안 만날 수 있잖아요. n이 여기 있어도 안 만날 수 있죠. n이 딱 여기가 돼도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n이 여기 있으면 어떤 직선을 그는다 하더라도 항상 만난다고요. 안 만나게끔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러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여기 절편 1대죠. 그러니까 0,1을 지나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교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그치? 얘는 n의 최소값이니까 n값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라고. 자, 아직까지 문제 여기까지 못 푸신 분들을 위해서 27번 문제 읽고 판단할게요. 함수 y는 절대값 함수에 y는 k와의 교점 개수야. 아, 역시 교점 개수니까 그래프죠. 이렇게 실질적이지? 자, 교점 개수니까 그래프잖아요. 교점 개수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값 함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y는 f 절대값 x 이거랑 두 번째는 y는 절대값 fx. 자, 얘 뭐니? x에만 절대값이 있어. 이거 어떻게 생긴 놈이야? 어떻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바쁘니? 스마트폰 이렇게 바쁘지?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생긴 놈이죠? 좀 승리차 여유가 저거.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상상이 가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걔는 x가 0 이상일 때,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데칼코마니한 거죠. y축 대칭한 거죠. x가 0 이상일 때 함수를 그린 다음에 x가 0 이상이면 얘는 그냥 y는 fx니까 걔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y축 대칭한 거죠.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생긴 거다? y는 fx를 그린 후 x축 아래를 꺾어 올린다였죠. 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일단 fx를 먼저 그리는 거라고. fx를 스마트폰만 하고 다 푼 걸 알겠는데, 자, fx를 먼저 그리는 거라고. 그러면 뭐 잘못했니 지금? 그러면 얘 그림을 그리면 x는 3과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0 대입할 때 3분의 1이니까 0,3분의 1 여기를 지나는, 물론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거를 지나는 분수함수를 그린 다음에 얘를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라고.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주의할 점은 분수함수를 꺾어 올리면 어찌 해야 돼? 점근선도 같이 꺾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점근선도 같이 꺾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점근선도 같이 꺾어 올려야 된다고. 그럼 얘도 같이 꺾어 올려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이놈은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얘는 뭐야? 꺾어 올리니까 올라가지만 점근선이 똑같이 2로 꺾어 올라가니까 얘랑은 만나지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꺾어야 되고요. 이것도 꺾어 올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만 2랑은 만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랑 y는 ky와의 교점이니까 n1은 y는 1과의 교점 두 개네요.
마이너스 n0은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1개네요. 더하기 n2는 y는 2와의 교점이니까 1개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거네요. 자, 점근선까지 같이 꺾어 올려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대충 그리면 안 돼요. 함수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절대값 함수. 중간고사 때는 절대값 함수 안 했잖아. 그치? 기말에는 한단 말이에요. 기말에는 한다고. 그러니까 함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뒤에 28번부터네요. 30번 제외하고 28번부터. 자, 다섯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센스가 아니에요. 뭐가 지금 실시간이야. 왜 그래? 먼저 가야 돼. 자, 마지막 다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먼지 않았네. 이제 엄마 만나러 가야죠? 엄마 만나러. 더 질문하실 분들 나와서 질문합니다. 다 수업하고 나서 혹시 질문하고 있으면 또는 과제 질문 다 괜찮으니까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으니까 더 질문해도 괜찮고요. 28번부터 할게요. 28번. 4개의 섬이 있고요. 이 3개의 다리를 연결하는데 모두 연결하겠대. 실제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항상 우리가 교무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건 필요하잖아. 그래서 4개 섬에서 3개 다리를 건설했어. 모두 연결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다 연결된 거야. 그치? 그런데 이런 개수들을 다 세려고 했더니 그냥 세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뭔가 복잡하다면 뭘 생각해도 괜찮다요? 복잡하면 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 문제가 먼저 뭔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한다면 6번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면 되는데 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다리의 그냥 전체 다리의 개수는요 6개죠. 그것은 악수랑도 똑같고 리그전 거도 똑같아. 다리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거니까 4개 섬 중에 섬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만큼의 다리의 개수 4C 이만큼의 다리의 개수가 나와요. 실제 다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다리가 실제 있다고. 가능성 있는 다리는 그거는 4C2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3개를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6번으로 푼다면 전체 경우수인 6C3에서 안 되는 걸 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안 되는 건 뭐야?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어떤 거? 섬 3개가 지들끼리 연결된 걸 안 되는 거 아니냐. 섬 4개인데 그 중에 섬 3개가 지들끼리 연결된 거. 그러니까 4C3을 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수식적으로 푼 건데 물론 수식으로 풀 거야. 근데 얘를 나는 복잡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돼. 그럼 실제로 섬 3개가 연결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들이 이렇게 연결된 거. 그러면 그렇게라는 얘기는 이 4개 섬을 쫙 펼치면 일렬로 이걸 이렇게 쫙 펼치면 1번, 2번, 3번, 4번 일렬로 쫙 늘어놓는 경우예요. 그럼 각각의 섬의 이름을 A, B, C, D라고 한다면 A, B, C, D를 배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한 섬에서 3개의 도로를 이렇게 쫙쫙쫙 연결할 때 하나의 섬을 기준으로 그 섬에서 3개의 도로가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죠. 그럼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4개의 섬이 펼치면 일렬로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한 섬을 기준으로 세 섬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당연히 네 가지겠죠. 이 가운데 섬에 수 있는 게 넷 중 하나니까. 이런 건 몇 가지냐면 네 개 섬을 배열하는 거야. 삽팩인데 문제는 A, B, C, D가 되든 D, C, B, A가 되든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삽팩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A, B, C, D랑 D, C, B는 같은 거니까. 근데 이거 실수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그냥 푸는 거지만 이렇게 푸는 건 되게 위험한 풀이인 거야. 아마도 이런 거 실수하기도 쉽고 케이스를 잡기도 쉽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금 복잡하다면 여사건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29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얘를 그냥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을까봐. 그런 학생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까먹었을까봐 집어넣었어요. y는 x분의 4 중에 x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고요. 점 p가 곡선 위에 점이래요. a, b. 그럼 거기에서 여기 y는 마이너스 x까지의 거리가 5가 되는 또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고가 문제였어요. 첫 번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기억나죠? 넘기면 x 플러스 y는 0과 여기와의 거리니까 걔는 루트 개수의 제곱 2분의 절대값 a 더하기 b가 5였다. 근데 a랑 b는 둘 다 1, 4면 점이니까 양수네요. a 플러스 b는 5루트이다. 식 하나랑 두 번째는 a, b가 곡선 위에 점이지 않느냐? b는 a분의 4네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4죠? 연립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2가 나왔을 거고요. 별거 없죠? 31번 다음과 같은 점 팔각형에서 8개 꼭지점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게 A고 직각삼각형이 B래요. 삼각형 개수는 그냥 간단하네. 8개 중에 점 3개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8C3이 되고 56이죠? 직각삼각형 뭐가 생각나니? 원에서의 직각삼각형이란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름 이놈이 빗변인 삼각형은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하나의 빗변당 직각삼각형은 6개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빗변이 4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6 곱하기 4가 되는데, 자,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감사한 문제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맞춥니다. 기뻐할 것도 없어, 그치? 혼자 감사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감사하라고. 왜? 다 맞추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둔각 삼각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예각 삼각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각 삼각형 개수 어떻게 구하니? 그래요. 예각 삼각형 개수는요 6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인 8C3에서 이놈과 이놈을 빼면 된다고. 그렇게 구하세요. 예각은 6건입니다. 그러면 둔각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둔각은, 그럼 둔각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한 놈이 있는 거잖아. 둔각이 되는 그 한 놈이 있잖아. 그럼 걔를 기준으로 한다고. 즉 예를 들어서 이놈이 둔각이라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점 하나, 반시계 방향의 점 하나를 선택해서 둔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중각일 때 만약에 이쪽을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 얘 선택했어. 중각 맞죠? 이거 중각 맞죠? 근데 이거는 요게 지름이니까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할 때 이쪽 방향에 이거 선택할 때 중각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이제 얘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거 중각 맞죠? 근데 요건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할 때는 한 가지인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중각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이게 직각이니까. 세 개네요. 이놈의 게 세 개잖아요. 그런 꼭지점이 8개가 있다. 3 곱하기 8, 24개네요. 그러면 얘는 56에서 2개를 뺀 거야. 자, 직각에 대해서 묻고 있어. 걔는 정말 다 맞춥니다. 누구나. 틀리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둔각삼각형 또는 예각삼각형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상황 전부 다 풀 수는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통해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알아두시고 32번. 자, 일단 언어적으로 실수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생일 선물 주기 위해서 12개의 선물 중에서 6개를 택하겠대요. 이렇게 12개가 있어. 그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하겠대요. 그런데 동화책과 공책은 반드시 넣겠대. 동화책과 공책은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줄 과자랑 장난감에서는 적어도 1개씩은 포함하겠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과자와 장난감 중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2개를 무조건 선택하니까 4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4개를 더 뽑을 때 그러면 나 이렇게 3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으면 자 얘는 이거 만족하는 건가? 아니죠. 과자와 엔드잖아요. 과자와 장난감 적어도 하는 얘기는 과자도 1개 이상 장난감도 1개 이상을 말하는 거죠. 2개를 포함해서가 아니잖아요. 와는 뭐야? 교집합이잖아. 엔드는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또는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 이상, 얘도 하나 이상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풀 때 역시 전략을 세운다면 28번처럼 여사건으로 풀 건지 아니면 케이스를 나눌 건지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봐야 돼. 이건 둘 다 괜찮아. 만약에 케이스를 나눈다면 어차피 책과 문구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요. 장난감을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3개의 집단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네모에서 선택하고 세모에서 선택하고 동모 선택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총 4개를 뽑는 건데 적어도 1개를 뽑겠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요? 1개, 2개를 뽑거나 2개, 1개를 뽑거나 1개, 2개, 1개를 뽑거나 2개, 0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건 몇 가지야? 네모에서 2개니까 4C2 세모에서 1개니까 3C1 또 동그라미 1개니까 3C1 이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들아 야 너네 동씨가 있는 거 알고 있니? 네? 성이 동이야. 성이 동. 우리나라에 성이 동씨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 성이 동씨인 거? 나는 한 번도 내가 동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성이 동씨야. 근데 이름이 그람이야. 네? 성이 동인데 이름이 그람이야.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깜짝 놀랐어. 처음에 본명이 아니다. 예명이다. 뭐 삽자루처럼 예명이다 생각했는데 본명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수놀이 말이에요. 그런가 봐. 근데 하도 많이 이름 들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뭐 해보진 않았어. 근데 본명이래. 근데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다. 선생님이 그 선생님 아니야. 어제 수업할 애들 중에서 자기가 안 돼. 자기가 안 돼. 나 그 선생님 아는데요. 그러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참 특이했어. 이름이 자, 그래서 그람이에요. 그람이에요. 아니야,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이름이 그람이에요. 그람이에요. 그람이 그라미. 라미. 영어 이름 라미 씨. 라미 씨? 기억 안 돼. 동그라미. 뭐라고 불러요? 이름 부를 때? 어?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람이라고 불러요? 라미 씨라고 하려고. 아 그라미 씨도 이상하잖아요. 라미 씨, 라미 씨, 라미 씨. 자, 그래서 이놈을 더해버리면 우리는 3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번 정도는 여사건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3번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고요. 특이해. 자, 33번. 사람은 사실 좀 이름 따라 가나봐요. 얼굴이요. 진짜 동그래요. 얼굴도 동그래요. 이름도 동그래요. 자, 33번.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 나오면 H, 뒷면 나오면 T래요. 헤드, 테일인데 6개를 싹 배열해서 이 HT가 딱 붙어있는 게 2번만 나오도록 하는 배열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우리 이런 식의 문제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꼴 문제냐면 뭔가를 배열하는데 막 케이스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배열하는데 또 남자랑 여자를 배열하는데 남자 3명 중에서는 2명만 이웃하고 또 여자는 또 이웃하면 안 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이 막 있고 6명 배열하라 그런 거 있으면 일단 특정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싹 다 나누고 배열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HT가 2번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HT가 2번 있도록 걔를 그냥 자기를 먼저 싹 다 배열시켜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HT, HT, 땡, 땡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를 다 써버리는 거죠. 사전식으로 그러면 HT, 땡, HT, 땡, HT, 땡, 땡, HT 이제 HT가 제일 앞에 오는 건 없네. 그러니까 땡, HT, HT, 땡, 땡, HT, 땡, HT, 땡, 땡, HT, HT 6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나랑 똑같은 순서로 써야 돼. 왜?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냐? 얘랑 얘는 HT, HT 정해진 거니까 그럼 여기는 2가지 H 아니면 T 여기도 2가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지만 1을 빼야죠. 왜요? HT가 되면 안 되니까 2의 제곱 빼기 1이죠. 하지만 이건 몇 가지인 거야? 그냥 2의 제곱인 거죠. 2가지, 2가지.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6가지 케이스들의 결과를 더하면 그러면 2번 정답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는데 물론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면 수영도라는 방법은 있지만 6개를 수영도로 쓴다는 얘기는 실제 가능한 부분은 2의 6제곱인 바쁘시네요. 6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다 쓰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죠? 자,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오답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체크리스트 적어서 주시면 되는데 오늘 수업한 거 다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유분 프린트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도 이거 답은 어디예요? 답 교재 뒤에 있습니다. 그 주황색 교재라고. 네, 그렇죠. 교재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오늘 푼 거예요? 네.